안녕하십니까. 제주도민들이 이번에도 원희룡 지사를 선택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갈등도 적지 않았고요. 그만큼 민선 7기 제주도정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희룡 지사를 직접 모시고 민선 7기 제주도정에 대한 구상과 과제 해결 방안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 많이 드셨죠? 예,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한 선거였고요. 선거 과정 내내 치열했었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든 게 사실이죠. 이런 질문 곳곳에서 많이 받으셨을 텐데 승리 요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도민들이 승리한 걸 테고요. 우리 도민들의 따가운 질책은 질책대로 좀 겸허하게 수용하려고 했고요. 여러 가지 도정을 임하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그 신뢰를 전달하는데 주력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도민들께서 그런 진솔한 소통에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갈등이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해결하셔야죠. 네, 갈등은 어차피 그 주인된 마음을 가진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거 결과도 나왔으니까 선거 과정에서는 이기고 지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지만 이제는 결론이 나왔고요. 이제 도민이 하나 되게 화합하고 또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인적인 정치적인 자원을 다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열린 마음으로 크게 마음을 열고 해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차분히 공약 이행 방안을 가다듬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크게 한 10대 공약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리고 200개의 보다 세부적인 공약들을 내놨는데요. 뭐 꼭 어느 게 시급하다 아니다 할 수는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출발은 바로 시켜야 될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 개별 공약 이거보다도 앞으로의 이 도정의 공약 사업들은 보다 민간을 많이 참여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 위주로 하다 보면 또 도민과의 거리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일방적인 그런 행정의 폐해가 생기기 때문에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착수하기 이전에 이제 6월, 7월 이 과정에서 보다 민간과의 소통 폭을 좀 넓히고 민간의 참여 폭도 넓힐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 연관된 질문이긴 한데요. 민선 7기 제주도정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 과정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의 성장의 어떤 잘못된 방향과 후유증을 치료하는데 지난 4년이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장의 열매를 우리 도민들의 각계각층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 해결과 혜택을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 일자리라든지 우리 아이들 키우는 문제, 그다음에 1차 산업이나 우리 중소상인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주의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공약들을 했는데요. 어려운 문제들도 많지만 보다 도민들과 힘을 모아서 하나하나 가시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제2공항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후보로서 말씀하실 때 하고 당선자 또 지사로서 말씀하시는 게 좀 차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해결하셔야 될 텐데 갈등 문제라든지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갈등이 있고 정책에 관련된 국가도 관련돼 있고 우리 지방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그 기관이 복잡할수록 사실 입장이 함부로 바뀌거나 말들이 달라지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2공항이 우리 제주도민의 대중교통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공항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입지나 이런 확충 방법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그동안 내렸던 결론이 과연 타당하게 내려진 것인지, 결정적인 하자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증을 하기로 합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재검증 용역이 본격적으로 못 되고 있어서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래 우리 그 반대 그 대책협의회들과 합의를 했던 것처럼 재검증 용역을 충실히 해서 그 결론을 놓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라 관광단지 문제도 좀 심심찮게 나왔어요,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이거는 또 보관 같은 거 있습니까? 오라 관광단지의 문제는 크게 한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과연 환경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인지에 대한 그 판단이고요. 만약에 이게 오라 관광단지라는 게 제주시의 그 위쪽에 위치를 함으로써 이게 정말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두고두고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확실히 나온다면 그에 맞게 저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관리는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이 우리 제주도 내에서의 지역 경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주도의 어떤 관광의 미래와 과연 이게 들어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주도와 잘 어울리는 그런 내용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자본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업성의 내용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건 있는 것대로, 또 그 문제점에 대한 어떤 관리나 어떤 그 자신 있다고 하는 그런 방안들은 방안대로 다 끄집어내서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은 다음에 이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 결정은 도지사 내지는 도정에서 해야 되겠죠.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나도록 신중하고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사업자는 좀 애가 타겠네요. 근데 우리가 사업자의 입장에 치우쳐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리고 뭐 초조하더라도 그건 결국 제주도민들의 양해와 환영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특히 우리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에 결국 제주 관광의 일정한 어떤 이 규모를 유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관광단지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큰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서 또 선거운동하면서 다녀보면 관광의 내용을 어떤 계속 어떤 이 공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선 참 난제죠.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영리병원도 가든 부든 뭐 더 이상 그 결정을 미뤄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뭐 지금 수기형 그게 이제 진행돼야 될 테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죠? 우리 그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우리 단순히 여론조사하면은 사실은 많이 아는 사람 또는 적게 아는 사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사람 이게 막 섞여서 그냥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과연 책임 있는 결정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단순한 여론조사의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해관계가 다양한 분들, 원래 입장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정보는 충분히 제공받고 일단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여론조사 내지는 투표를 한번 붙여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든 정보와 이해관계와 대표성들이 취합이 됐는데 다수의 어떤 의견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결정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 제주도에서는 처음 해보는 거라 이게 해보기도 전에 이렇다 저렇다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모처럼 우리가 공론화 대상 1호로 우리 주민들의 논의에 붙인 거니까 이런 취지가 잘 반영이 돼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저희는 그게 충분히 숙성된 의견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도민의 뜻으로 참조를 해서
그 다음 길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도민의 명령과 도민의 뜻을 받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 투표란 말씀 표현을 쓰셨는데 일반 도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론화 관련 위원회 내부의 어떤 투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투표라는 게 뭐 제가 주민투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다못해 다수 의견이 뭔지를 의사표현을 하면 그게 결국 뭐 표결을 할지 말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의사표시의 어떤 분포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공약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주요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타이틀의 하나로 내건 게 공공분야 일자리 1만 개 창출 이거죠. 좀 궁금한 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가능한 공약을 내걸었죠.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논리들이 많았었잖아요. 공무원이 많다, 뭐 공공이 너무 많이 가져 민간이 죽지 않느냐, 그다음 뭐 세금으로 또 충당해야 되는 것 재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 정책 공약을 다듬는 과정에서 충분히 제 자신도 고민도 많이 했고 토론도 많이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관을 가지고 현실성 있는 부분까지 공약으로 내세운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매년 한 300명 뽑던 거를 거의 한 2배로, 그것도 계속이 아니라 한 몇 년간 그렇게 증원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 공기업 분야는 우리 개발공사 등을 비롯해서 아니면 또 환경공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어떠한 공기업 내지는 공기관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계와 함께 인원들을 충원하게 돼 있고, 그다음 공공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재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떤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복지사, 그리고 우리 민간 중소상인들에 대한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할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주의 각 분야에서 각각이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엄두가 안 나고, 그렇다고 관이 직접 하기에는 또 부적합한 이런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2호 공약인 우리 청년 인력들을 양성하는 그 센터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 제주의 각 분야에 잘 훈련되고 어떤 혁신의 의지, 그리고 나름대로 좀 잘 갖춰진 고급 인력들을 공급하면서 이 부분들이 민과 관이 서로의 활력의 어떤 그 선순환, 서로 더 잘되게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 1, 2, 3호 공약을 정말 우리 제주의 어떤 인력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뭐랄까요, 좀 수지침처럼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경우에 따라선 필요할 경우, 그리고 총의가 모아진다면 새로운 공사 또는 공단 뭐 이런 거 설립 가능성도 배제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우리 다른 후보들도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시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내는 공약이 뭐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른 후보들, 우리 도의원님들이 내놨던 공약들도 우리가 취합을 해서 거기서 현실성 있고 결합하면 더 좋겠다 하는 판단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선입관 없이 사심 없이 정말 도민을 위해서 좋은 거라면 저는 어떤 거라도 우리가 채용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정책을 다시 한 번 더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공약 관련입니다. 그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환경자원 보전 요거를 좀 공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말로는 되게 쉽거든요. 또 그럴 듯하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했을 때는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막막하게 좀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상 아니면 뭐 이행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우리 그 환경 자원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도민들의 명령이고, 또 그 부분을 총량제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대체적인 공감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장치냐라는 게 문제고, 또 거기에 가면 또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을 해요. 도민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기존에 되어오던 정책과 동떨어진 게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정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4년간 사실은 여러 가지 수자원, 뭐 환경, 경관, 교통 이런 면에서 이 환경 기준을 강화해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전반적으로는 더 엄격하게 강화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필요하게
재산권의 제약이라든지 불필요하게 개발을 또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으로 조정하고 예를 들어서 그 안덕면에 나름대로 이 공유지가 있는데 곶자왈로 분류가 돼 있는데 전문가들도 이거를 곶자왈로 계속 보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공용지로 쓰는 게 오히려 더 우리 전체 제주를 위해서 좋은 건지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반반인 이런 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하나 예를 든 건데요. 그다음 우리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공공부지의 확보 또 주민들이 필요한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또 환경에 대해서는 보존할 거냐 이런 삼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아주 뭐랄까요 정밀한 조정이 필요한 영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임기 초에 한번 전반적으로 놓고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 보겠고요. 특히 이번 과정에서 느꼈던 중에 강화해야 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경관에 대한 사유화. 예를 들어서 송악산에 대해서 경관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주상절리에 대해서 비호텔이 이 부분들을 막는 이 병풍처럼 1km 가까운 병풍 호텔이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뭐 곳곳에서 많이 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특정 건물이 그 주변에 있어서의 조망권의 예를 들어서 10% 20% 이상을 재산권이라는 이유로 정말 좀 심술궂게 막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경관은 제주도민 모두의 것이고 제주도민뿐만의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관 사유화를 막으면서 어떻게 재산권과 환경 보존을 조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다른 예가 잘 없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 경관의 10% 이상을 가리면 안 된다. 이런 공공 디자인 내지는 설계에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경관에 대한 공공 디자인적인 관점, 환경 보존의 관점 이런 걸 가지고 제주만의 좀 새로운 정밀한 장치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죠.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싫어합니다만은 거론되는 표현이어서 일부에서 이제 원지사님 보고 고립무원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 그 당선된 자치단체장 중에서 광역 중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이시고 기댈 당도 없고 더구나 지역 출신 제주 국회의원들이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또 특히나 도의회까지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싹쓸이 하다시피 했는데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제주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 뭐 4.3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현안을 해결하려면 중앙 정치권이라든지 정부 이런 기관들과의 협조가 좀 필수적인데 어렵지 않겠나라는 그 전망들이 좀 있어요. 일부에. 어떻게 좀 돌파할 생각이십니까? 저는 권력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구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은 되겠죠. 제가 집권당의 사무총장도 해봤으니까 그런 게 약간의 도움이 된다는 건 압니다만은 더 큰 것은 우리 도민의 진심 그리고 도민의 도도한 그 흐름이 실려 있는 이 민심의 힘이 가장 큰 거고요. 그런 게 실려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소속 당이 다르다고 해서 해줄 걸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속 좁은 정치를 하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속 좁은 정치를 한다면 대통령, 국회의원이 아니라 어떤 그 막강한 권력이라 하더라도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얼마나 도민과 함께 도민들의 민심을 잘 받드느냐가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어느 정당이든지 아니면 어느 정부 부처든지 전화를 걸어서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점은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이었던 것은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도의원 수가 민주당이 좀 많아진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이게 어떤 서로 당을 앞세운 어떤 당리당략적 정치 그런 싸움판이 벌어지게 되면은 사사건건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이번에 그 도의원들도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당선된 도의원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위치가 다를 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발전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도민들의 뜻을 받드는 이런 점에서는 도민들의 민심이 무섭다라는 것, 그리고 서로 도민을 위하고 제주도 발전을 위한 거에서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그런 점을 저부터 실천할 거고요. 우리 도의원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중앙 정치의 흐름이나 어떤 당리당략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은 제가 오히려 무소속이라는 것을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정치력을 시험대라고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성의 있게 잘 풀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솔직히 좀 고백한 게 좀 몇 가지 좀 있죠. 소통이 좀 부족했다. 중앙 정치에 좀 곁눈질도 좀 했다. 뭐 이런 고백들을 좀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승전 제주도민이었습니다. 항상 제주도민을 강조를 하셨는데, 앞으로 산 제주도에 올인하겠다, 도정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는 약속을 정말 지켜야만 도민들께서 신뢰를 계속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도민들께서 고민하다가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도정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를 충원하고 또 여러 집단들 내지는 이 도내 세력들과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 스스로 한계를 가두지 않고 우리 제주도의 인재들을 중심으로 제주도 내의 모든 세력과 제주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일 먼저 낮은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하겠고요. 모든 그 일의 기준들을 제주도의 미래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실제 삶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쁘거나 불확실한 거는 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도정에 전념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제 오늘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행보 관련인데요. 전국적으로 여당이 압승을 했고 야당이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정기 개편 얘기가 벌써부터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와중에 유일한 그 무소속 당선으로 해서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기 개편 그 논의와 맞물려서 각 당으로부터 러브콜들이 좀 심심치 않게 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대답은 여러 군데서 하셨습니다만 거듭 만약에 러브콜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정치권이 이번 선거에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는 않을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만은 도민들께 선거운동 기간에 약속한 것처럼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겠고요.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도민과 약속한 제주를 발전시키고 우리 제주 도민들에게 제가 정말 맛있는 밥상을 차려서 도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도지사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걸 완수하기까지는 다른 데 눈 돌릴 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주도민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들께서 많은 고민 끝에 저에게 일할 기회를 다시 주신 것, 이게 정말 이번에는 더 잘하라는 채찍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라는 작은 권력에 취하지 않고 제주도민의 현명하고 정말 제주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가 잘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현장 속으로 도민 속으로 들어가서 도민들과 마음을 합치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 도민들께서 정말 이번에 선택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정말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